여러분, 인생을 흔히 상실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얻는 것이 많아 기쁘지만 늙어간다는 것은 하나씩 손에서 놓아주어야 하는 이별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악착같이 모았던 돈도 어느 순간 병원비로 혹은 자식들 뒷바라지로 모래알처럼 빠져나갑니다. 내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자식도 제 짝을 찾아, 제 인생을 찾아 내 품을 떠나 손님처럼 멀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나를 지탱해주던 강철 같던 건강마저도 세월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초라한 늙은이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도대체 무엇이 남았나, 나는 이제 빈 껍데기뿐인가. 이런 서글픈 생각에 밤잠을 설치신 적 없으신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올해로 85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비로소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그 황량한 갯벌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하게 빛나는 단 한 가지가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세월도 뺏어갈 수 없는 온전히 나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돈이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몸이 아파도 불행하지 않으며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려 합니다. 다 떠나보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을 지켜줄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최후의 안식처인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삶에 따뜻한 쉼표를 찍어드리고 싶은 아우라노트의 박서윤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셔서 우리의 인연을 맺어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겪은 두 분의 임종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두 분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분은 제 친구의 남편인 박 회장님이셨습니다. 평생 사업으로 큰 돈을 버셨고 자식 셋을 모두 유학 보내 의사, 변호사로 키우셨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암 투병을 하시며 병상에 누워 계실 때 그분은 지옥 속에 계셨습니다. 병실에 갈 때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데 의사들은 뭐 하는 거야? 자식놈들은 유산 싸움하느라 코빼기도 안 비쳐. 다 도둑놈들이야. 그분은 자신이 가진 돈과 건강이 사라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외면의 성이 무너지자 그 안에 있던 박 회장님 자신도 함께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원망과 분노 속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반면에 제가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김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파시며 혼자 사신 분이었습니다. 가진 돈도 없고 자식도 일찍 잃고 몸은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행한 조건이었죠. 그런데 그분의 쪽방에는 늘 평화가 흘렀습니다. 제가 찾아가면 굽은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햇살이 참 좋아요. 내 몸은 아프지만 창밖의 참새 소리를 들을 귀가 있어 감사합니다. 평생 고생한 내 몸뚱어리, 이제 쉴 때가 되어서 그러는 거니 나는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숨 쉬는 게 은혜지요. 그분은 돌아가시는 날 통장에 남은 돈 20만 원을 옆집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주라고 하시고는 아주 편안한 미소로 잠드셨습니다. 여러분,
박 회장님과 김할머니,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박 회장님은 모든 것을 가졌으나 모든 것을 잃은 분이었고, 김할머니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모든 것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박 회장님처럼 생각했습니다. 내 통장 잔고가 곧 나라고 생각했고, 내 건강한 몸이, 내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가치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흔들릴 때마다 저도 함께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85년의 세월이 제게 가르쳐준 진실은 이것입니다. 외부의 조건은 내 옷일 뿐, 내 피부가 아니다. 돈도 건강도 자식도 잠시 내가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인생의 겨울이 오면 그 옷들은 벗어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옷을 벗고 난 뒤 발가벗은 내 영혼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김할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았던 그 빛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 즉 내면의 품격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다. 단 한 가지, 인간의 마지막 자유, 즉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자유만 빼고는 세상은 내 돈을 뺏어갈 수 있고 병만은 내 건강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 존엄한 자유만큼은 신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이 떠난 뒤에도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내면의 품격, 그 구체적인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5가지의 절대 사라지지 않는 내면의 자산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5가지를 갖춘 사람은 빈손이어도 왕처럼 당당하고 혼자여도 우주처럼 꽉 찬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첫째, 해석하는 힘 불행을 불행으로 두지 않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쁜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해석 능력을 갖춘 사람은 뇌졸중이나 심장병에 걸려도 회복 속도가 3배나 빨랐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내 입맛에 맞게 편집하십시오. 자식이 연락이 없나요? 무심한 놈이라고 해석하면 내가 비참해지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구나. 제 몫을 하며 잘 살고 있구나 라고 해석하면 나는 자식을 믿는 든든한 부모가 됩니다. 돈을 잃으셨나요? 내 노후가 망했다가 아니라 인생 수업료 크게 냈다. 덕분에 욕심을 내려놓고 가볍게 살게 됐다라고 해석하십시오. 내 인생의 작가는 나입니다. 비극을 쓸지 희극을 쓸지는 오직 나의 펜 끝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감사하는 근육 잃어버린 것 대신 남은 것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아픈 무릎, 떠난 친구, 줄어든 통장. 그래서 늘 결핍을 느낍니다. 뇌는 감사와 불평을 동시에 하지 못합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와 통증을 줄여주고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감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항우울제입니다. 김할머니처럼 하십시오.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겠다가 아니라 그래도 아직 밥숟가락 들 힘은 있으니 감사합니다. 친구가 다 떠났다가 아니라 이제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9가지에 울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한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그 한 가지가 당신을 살게 합니다. 셋째, 일상의 루틴 내 하루를 내가 통제한다는 감각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 사람은 시듭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으면 몸과 마음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백세장수 노인들의 공통점은 규칙적인 일과였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이불을 개고 식물에 물을 주고 산책하는 것. 이 작은 반복이 삶의 통제감을 줍니다. 나만의 성스러운 의식을 만드십시오. 아침 6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오후 2시에는 창가에 앉아 30분간 책 읽기. 저녁 8시에는 감사일기 한 줄 쓰기.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이 루틴만큼은 지켜내십시오. 이 작은 약속들이 모여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내 하루의 주인이다라는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넷째, 추억을 먹고 사는 힘 아름다운 기억을 꺼내 먹는 능력입니다. 현재가 고통스러우면 과거까지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다 부질없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내 인생 전체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추억은 아무리 도둑 맞아도 줄어들지 않는 유일한 재산이다. 지나간 사랑, 젊은 날의 열정,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 이 기억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나이테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기억의 서랍을 여십시오. 사진첩을 보며 그 시절의 공기, 냄새, 웃음소리를 생생하게 떠올리십시오. 그때 참 좋았지. 내 인생 참 괜찮았어. 이 한마디가 차가운 현재를 데워주는 난로가 됩니다. 노년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시기가 아니라 잘 익은 추억을 곶감처럼 하나씩 꺼내 먹으며 그 달콤함을 음미하는 시기입니다. 다섯째, 죽음과의 화해의 끝을 인정하고 오늘을 사랑하는 용기입니다.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떨면 살아있는 시간조차 죽은 시간이 됩니다. 죽음을 피하려 할수록 삶은 비굴해집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은 말합니다. 잘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 곧 잘 사는 법이다.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소풍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친구처럼 곁에 두십시오. 언젠가 나도 가겠지. 그러니 오늘 이 햇살이 얼마나 귀한가. 유서를 미리 써보거나 짐을 조금씩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은 가볍습니다. 가벼운 사람은 오늘 하루를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소풍 잘 왔다 갑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을 후회 없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식도 돈도 건강도 다 떠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든 상실 속에서도 그래도 내 인생은 참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신의 긍정적인 태도,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당신의 단단한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준 당신의 기특한 영혼. 이것만이 마지막 관 뚜껑이 닫히는 순간까지 당신 곁에 남아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잃어도 당신 자신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내면의 밭을 갈고 마음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년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내 안에 보물을 닫고 광내는 첫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먼 훗날 당신이 떠난 자리에 사람들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길 바라시나요? 따뜻했던 사람, 늘 웃던 사람, 지혜로웠던 사람. 여러분의 그 소중한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다짐대로 당신의 남은 인생이 향기롭게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인연을 맺어두세요. 오늘도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삶 곁에서
마지막까지 남을 당신의 존엄을 응원하는 박서윤이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그 무엇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온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